본사 세 번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본사 세 번째가 이어집니다. 본사 세 번째 영역인데 바로 뭡니까? 꿈의 님을 제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꿈에서 님을 제외하는 겁니다. 님을 다시 만나는 거죠. 재회라는 뜻이에요. 그게 다시 만나는 건데. 자, 모첨 찬자리에 초가집에 차가운 자리에서 찬자리 요 부분인데요. 찬 잠자리, 차가운 잠자리인데 요거 촉각적인 이미지잖아요. 촉각 그 중에서도 차가움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촉각의 차가움의 이미지를 통해서 뭐를 나타냅니까? 어떤 혼자 외로움이죠. 그래서 외로움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 요게 1번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느냐? 추상적인 정서를 외로움이란 추상적인 정서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죠. 구체적 형상화가 이루어진 걸로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약간 좀 고난도가 되는 거죠. 찬 잠자리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반벽청등인가요? 반벽청등 요걸로 넘어갈게요. 반벽청등은 단어 뜻이 뭡니까? 흰 벽에 푸른색 등입니다. 푸른색 등을 나타내고 있는데 신호등은 아니에요. 근데 이 푸른색 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그리움의 상징물이죠. 그리움을 상징하는 색을 어떻게 시각적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고요. 시각적인 이미지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시적화자의 정서를 간접적으로 담고 있는 요것도 객관적 상관물에 해당이 됩니다. 아까 빈대가 객관적 상관물이었죠. 요것도 객관적 상관물 넘버 2가 되는데 바로 어떠한 감정? 외로움의 감정 두 번째로 느끼게 하는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앞부분에서 빈대가 있었어요. 누구를 위하여 밝았는가, 밝혀 놓았는가 라고 해서 밝았난고라고 하는 것은 서리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외로움을 강조하는 겁니다. 외로움 강조. 자, 이렇게 외롭게 있어요. 누구를 위하여 밝았난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등불을 켜놔도 무슨 소용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 다음으로 가서 오라며 날이며 해 뜨며 반이니라고 하는 부분인데, 자, 이 부분입니다. 올라가며 내려가며 헤매며 방황하니 해서 해 뜨며 반이니라고 하는 부분이 헤매며 방황하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굳이 해석 붙일 필요 없이 시적 화자의 어떤 그 방황이 여기에서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바로 뭡니까? 낮 시간에 화자의 행동이죠. 행동을 요약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정리해 줄 수도 있고요. 요약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적은 던 역진하야. 자, 잠깐 사이에 힘이 쭉 빠져서 그렇게 돌아다니까 힘이 빠지죠. 졸릴 거예요. 그래서 풋잠을 잠깐 들어요. 풋잠을 잠깐 든다라고 하는 것은 요거 뭡니까? 꿈의 님을 보니라고 하는 요 꿈이죠. 별표 2개짜리. 그래서 풋잠을 잠깐 든다라고 하는 것은 꿈입니다. 정성이 지극하야 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뭡니까? 간절했었던 거죠. 이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본 것처럼 님의 소식을 알기 위해 노력한 거죠. 님의 소식을 알기 위해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 지극해서 꿈에 님을 봤어요. 자, 이 꿈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별표 2개에서 이 꿈이 어떤 건지 체크합시다. 일단 시적화자 님이 만날 수 있는 만남의 매개체죠. 그래서
네, 만남의 일시적 만남이라고 써볼게요. 그냥 만남 좀 그러니까. 네, 일시적으로 만나게 돼 일시적 만남의 매개체가 된다라는 점. 일시적 만남의 매개체. 다음 두 번째는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이 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만남의 매개체도 물론 되지만 또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을 성취한 걸로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소망을 일시적으로 이루게 하는 일시적으로 성취하게 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라고 체크해 줄 수도 있어요. 소망을 일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님을 만났는데 옷 같은 얼굴이 해서 옷 같은 얼굴 이렇게 해볼까요? 옷 같은 얼굴 반만이나 늙으시라는데 옷 같은 얼굴이라고 하는 아주 젊고 화려했던 모습이죠. 그래서 이거는 과거의 님의 이미지였죠. 과거 님의 이미지였는데 반만이나 늙으시라라고 하면 이것은 지금 꿈속에서 만난 현재의 님 또는 임금의 이미지죠. 이렇게 두면 어떤 공식이 성립이 됩니까? 현재와 과거의 대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현재와 과거에 뭐가 나타난다? 대조가 나타나는 것으로 체크해 줄 수도 있죠. 반만이나 늙으시라. 그래서 현재와 과거의 대조예요. 옷 같은 얼굴, 그 다음에 반만이나 늙으시라 라고 하는 부분.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 장이겠네요. 그래서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서 자, 마음에 먹은 말씀. 자, 마음에 품었던 말들을 이제 시간이 좀 오래 지났겠죠. 슬카장 삼자니 실컷 살려고 하니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마음에 먹은 말씀. 그런데 눈물이 발아나니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자, 눈물 먼저 체크할까요? 자, 마음에 먹은 말씀을 실컷 하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인데, 자, 눈물, 세모로 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 시적 화자가 님에게, 말하지 못하는 원인,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눈물이 연속으로 나요. 님에게 말을 할 수가 없는 원인 매개체가 첫 번째가 눈물. 말싸민들 어이하며 말인들 어이하며 라고 하는 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말하지 못한 거예요. 사뢰지 못한 거예요. 몇 번이고 강조하죠?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정을 못 다하여 마음에 있는 정을 못 다하여 모기조차 매여하니에서 모기조차 매여하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가서 이제 번호 매겨야 되겠네. 여기 1번 있는 것처럼 이것도 님에게 말 못하게 된 못하는 원인 두 번째가 바로 목이 꽉 매여요. 목이 꽉 매요. 님과 대화 전혀 못합니다. 시적 화자가. 그 다음에 오전된 개성이죠. 그래서 오전된 개성, 방정맞은 닭울음소리라고 되어 있죠. 방정맞은 닭울음소리인데 이것도 별표 한번 칩시다. 자, 방정맞은 닭울음소리는 첫 번째, 요거는 시적 화자와 님의 만남을 방해하는 방해물의 이미지죠. 방해물, 장애물의 이미지가 있고 간신의 이미지는 아니고 세 번째는 뭡니까? 저기 옆에 써 있는 것처럼 님에게 말 못하는 또는 말하지 못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세 번째 소재가 되는 것이 바로 오전된 개성이에요. 방정맞은 닭울음소리. 님과의 만남을 방해해요. 잠을 깨우게 되는 거죠. 방해물, 말하지 못하는 건데 결국 4번으로 치자면 오전된 개성은 꿈에서 꿈을 깨우는 매개체다. 꿈을 깨우는 소재다. 꿈을 깨우는 매개체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희망과
그렇죠? 네, 기쁨이 이제 사라지겠죠.